오늘 뉴스 시청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핫한 뉴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김하성의 2024년 시즌 중단 검토와 불확실한 미래. 2024년 메이저리그 시즌이 중반을 향해 달려가면서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와 그의 앞날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파드레스와 맺은 4년 계약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어 그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가능성 분석. 시즌 개막 전부터 김하성은 트레이드 루머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MLB 트레이드 데드라인인 7월 30일까지 언제든 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주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파드레스는 현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이며 와일드카드 진출권에 가장 근접한 팀들 중 하나입니다. 팀의 핵심 선수를 내보내는 것은 곧 플레이오프 진출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하성을 트레이드할 경우 대체 자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젠더 보가츠가 부상에서 막 복귀한 상황에서 김하성의 수비력과 다재다능함을 완전히 대체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팀 내에서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김하성의 현재 가치가 트레이드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계약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으며 현재 그의 폼이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파드레스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김하성의 손실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팀으로서는 트레이드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야구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시즌 중 김하성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FA 계약 연장 가능성. 트레이드 가능성이 낮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관심사는 FA 계약 연장 가능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현재로서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김하성 없는 팀 구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은 항상 재정적 제약과 경쟁력 있는 로스터 구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김하성의 요구 금액이 팀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면 샌디에고는 FA 시장에서 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팀의 장기 계획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파드레스가 리필딩을 고려하고 있다면 김하성 같은 베테랑보다는 유망한 젊은 선수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계속해서 우승 경쟁을 펼치고자 한다면 김하성의 경험과 안정적인 플레이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FA 시장에서의 김하성의 가치는 남은 기간 동안의 활약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계약 직전 시즌의 성적이 선수의 시장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하성 입장에서는 남은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 시즌 성적 분석. 김하성의 현재까지의 성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5경 기출전, 6홈런, 41타점, 타율 .161, 출루율 .327, 장타율 .377, OPS .703, WRC 플러스 104. 이 기록만 놓고 보면 뛰어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WRC 플러스 104는 리그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으로 특히 수비력을 고려하면 결코 나쁘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김하성의 장단점이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타율 .161은 그가 공을 잘 맞히고 있으며 볼넷도 꾸준히 얻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장타율 .377은 나쁘지 않은 수치로 단순 안타뿐만 아니라 장타도 적지 않게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유격수들과 비교해보면 김하성의 WRC 플러스는 규정 타석을 채운 22명이 유격수 중 11위에 해당합니다. 타석 기준을 200타석 이상으로 낮추더라도 30명 중 14위로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하성이 리그 내에서 평균 이상의 타자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수비를 포함한 종합평가인 푸어,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입니다. 김하성은 푸어 2.5로 전체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리 시거 2.3, CJ 아브람스 2.2 등 유명 선수들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푸어는 전반적인 기여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김하성이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선수임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하성의 장단점 상세 분석. 장점, 뛰어난 수비력. 김하성의 지금까지 가장 큰 강점은 수비입니다. 그는 유격수로 882이닝을 소화하며 실책은 단 6개에 그쳤습니다. 147이닝당 1개의 실책 비율로 매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그래퍼스의 수비 지표인 OAA, 아웃츠 어버브 에버리지 에서는 7.0으로 리그 전체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는 김하성이 단순히 안정적인 수비가 아닌 리그 최상위권의 수비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득점권 강한 타격. 김하성은 주자가 득점권에 있을 때 더 좋은 타격 능력을 보여줍니다. 득점권 상황에서의 출루율과 장타율이 모두 주자 없을 때보다 높습니다. 이는 중요한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득점권 상황에서는 삼진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 부담감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전년도 시즌에 비해 일부 지표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가중 출루율, x오바 2.313에서 322로 증가했고 볼넷 비율은 늘고 삼진 비율은 줄었습니다. 이는 김하성의 타격 능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배럴 비율과 강한 타구 비율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앙을 공략하는 타구의 비율이 62.4%에서 67.2%로 높아진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투수들의 전략에 김하성이 더 잘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점 및 개선점, 빠른 공에 대한 대응. 김하성은 빠른 공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패스트볼에 대한 타율이 .230으로 전체 .161에 비해 낮습니다. 특히 95마일 이상의 패스트볼을 공략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패스트볼의 사용 빈도가 메이저리그에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타율 향상. 김하성의 현재 타율은 그의 실제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루율과 장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율을 개선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BABIP, 인플레이, 타구 안타율가 낮아진 점도 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타격 방향성의 불확실성. 현재의 전방향 타격 스타일이 적합한지 아니면 파워 위주의 타격으로 전환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파워히터로 변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격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김하성은 분명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스트볼 대응 능력 향상. 가장 시급한 과제는 패스트볼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이밍과 타격 메커니즘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타격 스타일의 정립.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타격 스타일을 찾아 일관성 있게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방향 타격과 성구안을 활용한 출루율 극대화에 집중할지 아니면 장타력 향상에 더 무게를 둘지 결정해야 합니다. 득점권 강세 유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득점권에서의 강한 면모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팀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치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비력 유지. 현재의 뛰어난 수비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비력은 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이며 이는 FA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멘탈 관리. 계약연도의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하성의 2024 시즌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의 미래는 남은 시즌 동안의 활약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성적은 평균 이상이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볼 대응 능력 향상과 일관된 타격 스타일의 확립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김하성의 강점인 수비력과 득점권 강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보완한다면 그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이는 FA 시장에서의 그의 입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현재 소속팀인 파드레스와의 재계약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FA 시장에서의 전망. 김하성의 FA 시장 가치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그의 나이 29세와 다재다능함은 분명 매력적인 요소이지만 타격 성적의 일관성 부족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력만큼은 리그 최상위권으로 인정받고 있어 이는 그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FA 시장에서 김하성과 비슷한 위치의 선수들의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3에서 4년 계약의 연봉 1,000만 $1,500만 수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남은 시즌 동안의 활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드레스의 입장. 파드레스의 입장에서 김하성은 여전히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의 수비력과 유틸리티 능력은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의 재정 상황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그의 거취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파드레스가 리필딩을 선택한다면 김하성과 같은 베테랑 선수보다는 젊은 유망주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계속해서 우승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김하성의 경험과 안정적인 수비력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 야구계에 미치는 영향. 김하성의 향후 행보는 한국 야구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계속 활약하며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후배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성공은 한국 선수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만약 김하성이 FA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큰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향후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인해 계약이 불리해진다면 이는 한국 선수들의 가치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 김하성의 2024 시즌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성적은 평균 이상이지만 그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패스트볼 대응 능력 향상, 일관된 타격 스타일 확립, 득점권 강세 유지 등의 과제를 해결한다면 그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김하성의 향후 행보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파드레스, 그리고 한국 야구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남은 시즌 그의 활약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하성이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그의 성공은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고 후배 선수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